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내 고양이의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일 것입니다. 도대체 면역력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고양이 몸의 어느 부분이 면역력이란 것을 담당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내 고양이의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걸까요? 자,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고양이의 면역력이란 무엇인지, 또 면역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흔히 말하는 면역력이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면역력이란 것은요, 바이러스나 세균, 꽃가루나 부적절한 음식물 등의 외부 인자로부터 우리의 몸을 스스로 보호하고 또 회복해내는 이런 힘을 말합니다. 이러한 면역력에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아 가지고 태어나는 선천 면역과 태어난 후에 예방접종이나 생활습관, 생활환경 혹은 음식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후천 면역이란 것이 있습니다. 즉, 태어나면서부터 감기 한 번 안 걸리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후천적으로 꾸준히 관리하고 또 운동을 해서 얻어지는 이런 건강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면역력이란 것은요, 고양이 몸속에서 어디에 있는 걸까요? 고양이 몸에서 이런 면역력을 담당하는 것은요, 피부나 점액 조직들, 위점막에서 분비하는 위산이나 장내 미생물들, 그리고 혈액 속의 혈청 단백질과 백혈구 혹은 대식세포나 림프구의 T세포, B세포 등이란 것들이 면역이란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렵죠? 이러한 기관들이 우리 몸에서 바이러스나 병균 혹은 알러지를 유발한 이런 외부인자가 침입해 들어왔을 때 바로 대응해서 이들을 막거나 죽이는 역할을 하는 이런 것을 면역력이라고 하는 방어기제의 실체인 것입니다. 즉, 방어 시스템인 거죠. 미사일 기지들, 레이더 기지들, 아니면 군인들, 방첩대들, 특수부대들, 경찰들, 이런 것들이 실제 면역력을 담당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면역력을 키우려면요, 어떤 것을 해줘야 하는 걸까요?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선천 면역 부분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줄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은요, 후천적으로 획득 가능한 후천 면역은요,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고 잘해준다면은요, 얼마든지 높여줄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요,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고양이 장내 세균들을 튼튼하게 해줘야 하는 것이 고양이나 사람의 면역력을 키우는데 제일 큰 포인트입니다. 갑자기 장내 세균이 나서 놀라셨죠?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고양이나 우리 몸에는요, 장내 정상세균총이라는 세균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장내 세균들이 우리와 공생을 하며 무려 우리 면역의 70%를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들은요, 사실상은 이 장내 미생물들을 조금이라도 튼튼히 하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이런 방법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편안히 쉬는 것은요, 결국은요, 장내 미생물들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유익균들을 더 튼튼하게 해주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인 것입니다. 이 정말 몇백 그램도 혹은 한 줌도 안 되는 장내 정상 미생물들은요, 장을 더 튼튼하게 해주고 또 외부에서 유입된 음식물로부터 면역 반응을 줄여주어서 과민 반응을 억제하며 외부에서 접근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고 또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사실상 요즘 현대의학은요, 이 장내 세균들을 어떻게 하면 불균형을 막고 그 수를 더 늘려줄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 장내 미생물은요, 소화 과정에 개입하기도 하고요, 장 내에서 생성된 유해 물질들을 막아주기도 하고요, 또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대사산물들은요, 면역 반응을 조절하고 외부에서 침투하는 병원체에 대한 저항력도 높여주고요, 또 뇌신경계를 안정시키는 이런 역할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장내 미생물들이 만약에 불균형해지게 되면요, 피부의 여러 방어 기전도 같이 망가져서 피부병이 생기고요, 곰팡이와 같은 세균 침투가 용이해집니다. 또 장내에서 소화 과정 중 생기는 여러 독소의 침입으로 인해서 신장의 기능 역시 같이 떨어지게 되며, 떨어진 신장 기능은요, 다시 장벽에 영향을 주어서 장내 세균의 불균형은 더 심해지게 되는 겁니다. 또 장내 세균의 불안정성은요, 뇌의 세로토닌 분비 기전에도 영향을 미쳐서 불안증이나 과민증을 더 심하게 한다고도 알려져 있고요, 이러한 불안증은요, 다시 장의 소화 기능에 영향을 미쳐서 장내 세균의 불균형이 더 심해지게 만든다 그럽니다. 복잡하죠? 이런 얽히고 설킨 현대의 면역학에 대한 이론을요, 장뇌축 혹은 장신축 혹은 장피부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요, 고양이 장내 미생물군을 더 튼튼하고 더 균형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요, 좋은 음식을 먹이는 겁니다. 평소 장내 세균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와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게 포함된 이런 사료를 먹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을 막고요, 유익균을 더 튼튼히 하는 가장 쉽고 편한 방법입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요, 장내 미생물의 영양원이 되어 유익균을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올리고당 같은 것들을 총칭하게 됩니다. 제품화된 프리바이오틱스들은요, 주로 올리고당과 같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성분들과 식이섬유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것은 장내 유익균을 더 튼튼하게 하고 그 수를 불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프리바이오틱스나 섬유소가 풍부한 좋은 사료를 먹이는 것이 우리 고양이 장 건강에 가장 도움이 되며 면역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사료는 대표적으로요, 힐스의 GI 바이옴과 로얄 캐닌의 가스트로인테스티널 사료가 대표적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보조제 형태로 추가로 보충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보조제 형태로요, 장내 미생물에게 도움이 되는 보조제는요, 식이섬유와 올리고당 같은 프리바이오틱스, 그리고 죽은 유산균과 그 대사산물을 모아놓은 포스트바이오틱스, 마지막으로요, 살아있는 유산균 등을 총칭합니다. 이들 모두는요, 결국은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미생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편안한 환경 역시 도움이 됩니다. 장내 미생물총의 안정에는요, 정신건강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불안증이나 과민증 혹은 강박증 같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는요, 장내 미생물총의 불균형을 초래하고요, 그 결과는요, 면역력이 떨어지며 여러 질병에 노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장내 미생물총이 건강하고 안정된 상태면은요, 역시 뇌신경에 영향을 미쳐서 고양이가 편안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이런 연구 결과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타고난 고양이의 건강, 즉 선천적인 면역력은 어떻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요, 여러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고요, 좋은 음식을 공급함으로써 후천적인 면역력을 강화하고 그 결과 고양이를 건강하게 또 오래 살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요, 고양이의 면역력, 즉 건강의 가장 큰 포인트는요, 세포만큼이나 작은 고양이 장내 미생물들이 좌우하고 있다는 것이 좀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건강한 장이 고양이 면역력의 포인트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수의사 윤쌤이었고요. 오늘은요, 고양이 면역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채널에서 이곳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제가 추천하는 여러 고양이 용품들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엄선한 믿을 수 있는 사료와 간식, 그리고 용품을 모아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 채널에 들어가셔서요, 요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시고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궁금한 것을 치면은요, 관련체 영상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대부분의 질문, 대부분의 궁금증은 제가 이미 1000여 가지 영상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제 채널에 오셔서 한번 영상을 찾아보세요. 아셨죠?